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자, 오늘 정말 피곤한 하루였죠. 오늘 4월 21일,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큰 이슈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밤사이에 이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어, 이 언론들을, 이 뉴스들을 이제 봤을 때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셨을 겁니다. 유가가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냥 기사나 뉴스 나와보면 유가가 마치 현재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인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수준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제목 자체가 자극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그거를 당연히 이제 클릭을 유도를 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5월 선물의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사상 최초로 기록했던 거고, 근데 언뜻 보면은 제목을 봤을 때는 마치 유가가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라서 지금 뭐 기름을 사러 가면은 돈을 더 얹어서 받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정도로. 물론 5월 물에 한 달 뒤에 유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인 게 롤오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8월을 사기 위해서 5월을 일단 팔아버리는, 만기 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즉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6월, 7월, 8월, 9월의 정상 범위에 속해 있다면 시장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일단 오늘 시작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사실 오늘 유가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렸는데 10시가 넘어가고 하니까 갑자기 시장에 어떤 해프닝이 크게 벌어진 게 있었죠. 바로 김정은에 대한 소식. 김정은의 찌라시 중퇴설이 처음에 돌았죠. CNN에서 보도가 된 거. 수술을 했는데 중퇴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쭉쭉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장중에 찌라시도 많이 돌았습니다. 장중에 이제 증권가 찌라시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면서 김정은이 사망을 하고 김여정 체제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요약하자면 뭐 그런 정도의 뭐 찌라시가 많이 돌면서 장중에 굉장히 시장이 급락했었죠. 코스닥 기준으로 빅텍이 상한가를 찍고,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뭐 각도가 10시 반부터, 그것도 10시 반이네 또. 10시 반. 10시 반부터 약 35분가량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약 1,500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하다가 그 1,500 정도를 다 날려버렸어요. 일단은 다시 채웠지만 결국에는 종가까지 결국엔 지금 현재 시간 375억을 거의 오늘 아침에 원래 사려던 포지션만큼 다시 채워놓고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중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면서 급락을 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 찌라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요게 이제, 자,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마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오늘 나온 찌라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보도입니다. 2020년 4월 20일 11시 40분. 찌라시가 급속 확산됐다. 김정은이 뇌사 상태고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을 잡는다. 여기 보면은 찌라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아직 사망하진 않았지만 뇌사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찌라시는, 자, 수술 실패로 김정은은 현재 뇌사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 쭉 나오고, 찌라시의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찌라시가 마지막까지 북한 내부 권력층끼리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알력 싸움도 빈번하고 내부 붕괴로 인해 내년에 북한의 전례 없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친중 세력이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중국이 뭐 언더테이블로 대리 통치할 수 있다고 함. 이렇게 찌라시가 나왔죠. 야, 정말 지금 이것만 보면은 사태가 심각해서 일단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다 팔고 싶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팔아졌고, 그렇죠? 흔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요 내용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자 그대로 우리 6년 전에 겪었던 걸 떠올려 봅시다. 2014년 10월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6년 전에 겪으셨던 분은, 자 이것이 바로 6년 전 기사입니다. 이때 해프닝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14년 10월 10일. 김정은은 지금 어디에 있나? SNS에 김정은 뇌사설파다. 쭉쭉 내용에, 자 SNS에서 찌라시가 유포되고,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김정은 뇌사설은 다음과 같다. 자 수술 실패로 김정은은 현재 뇌사 상태 준하는 심각한 상태. 방금 전에 읽었던 거죠. 쭉쭉 내려서 마지막에 북한 내부 권력층끼리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알력 싸움도 빈번하다. 내부 붕괴로 인해 내년에 북한이 전례 없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은 분명함. 북한 내 친중 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중국이 언더테이블로 대리 통치할 수 있다고 함. 뭐야? 방금 전에 읽은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읽은 게 똑같이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오늘 똑같이 찌라시가 부러졌습니다. 6년 전에 사용된 찌라시였고 6년 전에 똑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자, 6년 전에 어떤 파동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6년 전에 2014년 10월 달에 시장이 천천히 지금처럼 우상향을 만들다가 중간에 이렇게 요날이에요. 요날이죠. 딱 2014년 10월 10일 급락한 날 요날이네요. 시장이 2%대 급락을 하고 다음 날까지도 4% 떨어지면서 영향을 미쳤던 그 날 이틀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아무 팩트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한 두 달 뒤에 시장은 코스닥은 6, 7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6, 7년간의 이 갇혀있던 약 5, 6년, 6년간의 이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대세 상승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포지션의 장기적인 그런 모습들, 장기적인 계획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왔고 어느 정도 출렁임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2년에서 2년 6개월간의 장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식으로 제가 계속 줄곧 말씀을 드려왔어요. 한동안. 근데 분명히 중간에 출렁임이 필요하고 그 출렁임에는 어떤 이유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그런 이유가 붙을 게 없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고, 뭐 경기에 관련된 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에 주식시장에서는 아이고 또 그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종식의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필요했는데 마침 오늘 그렇게 이런 찌라시들이 유포되고 이런 언론에서도 갈피를 못 잡죠. 여기서는 중태다 아니다 중태다 아니다 계속 반복했잖아요. 하루 종일. 종가까지도 그렇죠. 막판에 3시가 넘어서까지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흔들어냈습니다. 분봉 자체가 오늘 이후에도 계속 흔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태다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로 종료가 됐습니다. 장 마치고도 이어질 수 있어요.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며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선물을 오늘 지금 45분이 맞췄는데 토탈에서 1000억을 더 샀네요. 1300억을 더 사버렸습니다. 오늘 또 선물이 들어오네요. 2600억의 선물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이런 외국인들의 모습들. 기관들의 물량도 뺏어가네요. 외국인들의 원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냐. 계속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삽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 너무 예쁜 포지션입니다. 현물을 하루 빼고 계속 팝니다. 현물을 팔아요. 그만큼 선물을 계속 사드립니다. 미래를 자꾸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오늘도 그걸 강화해서 어제도 막판에 또 사드렸는데 오늘도 막판에 사드리네요. 자꾸만 외국인들은 막판에 사드릴까요? 장 종료하고 정규장이 종료된 30분, 3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왜 정규장이 종료되고 나서 사드릴까요? 선물장 막판에 사드릴까요? 장중의 어떤 모습을 그냥 끝내겠다라는 모습들. 개인들의 눈을 자꾸 놓고 있죠. 안대로 자꾸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파악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게 팩트가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 2014년에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살도 많이 쪘고 어떤 삶을 사는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딱 예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 뭐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 뭐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중태에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확인된 바는 앞으로 좀 지나가 봐야 알겠죠.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 너무 심하니까. 하지만 돈의 흐름, 파생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이미 이것은 다 해프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가려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냥 출렁임으로써 갈아엎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만큼. 지나가 보면 알겠죠. 2014년에도 그랬어요. 지나가 보면 알겠죠. 지나가 보면 이게 진짜인지 해프닝인지 알 겁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뭐 박스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던 거예요. 그러면서 7개월간의 대세 상승장이 났고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뭐 그런 상태였고 이번에도 제가 계속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침 계속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네요. 아마 뭐 한 며칠 뒤에 최종적으로 팩트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쏴댔고 그 선거날에 그 다음에 뭐 트럼프와 친서를 교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며칠 전만 해도 엊그제였잖아요. 그 주말이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다? 조금 이상해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한 거는 진짜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면 찌라시가 오늘 날짜로 해서 제대로 작성이 돼서 다시 현재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됐어야 했는데 왜 6년 전에 찌라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뿌려졌냐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다급했던 것도 있고 좀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장중에 소식도 뭐 군부대에서도 뭐 큰 요동이 없었다라는 소식 이거는 이제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전에 들은 거지만 제가 지금 뭐 군부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진짜 뭐 긴급 상황이 발령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돼봐야 알겠지만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런 것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일이고 특히 북한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파생시장이 흔들리고 합니다. 오늘은 유가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크게 뇌동매매를 많이 했을 거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가세요. 뭐 많이 나와요. 뭐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망설도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김정은의 수술할 때마다 또 그런 찌라시 나왔고 또 지난번에는 이란과 미국의 충돌에 관련된 것도 그렇죠? 사실이냐 아니냐로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출렁거렸잖아요. 불과 2달 전의 일이네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2-3달 전의 일 많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늘 겪는 일이니까 감정 변화를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날도 뭐 지나가는구나. 나중에 되면은 또 기억할 수 있는 날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팩트 파악에는 집중을 해야겠죠. 오늘은 아직 파악은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만 며칠 지나면은 이제 팩트가 드러나겠죠.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움직임도 드러날 거고요. 저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더 큰 시장이 열리기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내일도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뭐 빅텍이 많이 안 내려왔고 23%로 끝났는데 일단 이번 주에 흔들림 거쳐서 한번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많은 언론에서 어떤 얘기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아직도 앞으로도 한동안 이렇게 1, 2, 3번을 설명드렸고 4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 오늘도 나왔죠. 오늘도 결국엔 1.2% 상승을 하면서 정말 중심 잡기 좋은 모습.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 곧 코스닥이다라는 뭐 그런 모습.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코스닥은 서로 맞물려서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코스닥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계속
서로 따라오고 당겨주고 끌어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그냥 이해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그게 뭐 유기적인 관계는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에 관련된 거고, 셀티론에스퀘어를 움직이는 자금들의 규모와 뭐 출처들이 뭐 달려 있는 거지만, 어쨌든 셀티론에스퀘어와 시장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뭐 인버스 오늘 좀 올라갔기 때문에 고버스 2.3% 정도 올라갔는데 아주 작게 3% 정도 오늘 사람들이, 어제 산 사람들이 좀 팔았고, 엊그제 산 사람들은 사실 뭐 특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껏해야 몇 퍼센트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버스를 하는 경우에는 오늘 한 500만 주 정도, 500만 주나 400만 주 정도 개인들이 500만 주, 560만 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00만 주를 팔았네요. 그동안 산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즉 결국에는 이 이제 인버스 투자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큰 재미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일반 주식에 비해서 정말 많은 구간 동안 사들였지만 결국에는 매도를 여기서 1000만 주를 했고, 지금까지 뭐 재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에 중점을 맞추는 겁니다. 얘가 뭐 평생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겠어요? 계속 그냥 한 번도 요동 없이, 요동을 치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인데 굳이 내 돈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돈을 하루에 2-3%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게 보유 기간 과세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이에요. 매매할 때 과세가 붙지 않지만, 세금이 붙지 않지만,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너 오래 보유했으니까 세금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 보유했으면 손해라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종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뭐 이거는 지겹도록 말씀드려가지고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없으셔야 되고 없겠죠, 그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데 굳이 ETF에서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사신다, 거의 그냥 작정하고 반대로 그냥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죠?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어쨌든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주목하면서 팩트 찾기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열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정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고,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롤오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매매 자체는 어제 이제 고점에 1,700원에서 판 YG 플러스, 그렇죠? 그 돈을 어느 종목에 쓰긴 했어요. 그냥 아예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요동할 것 없이 가겠다. 사실 한창이 100% 수익이 넘어갔다가 조금 밀려서 끝났죠. 왔다 갔다 2,800원 기준으로 10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사갖고 끌고 오는 단가가 사실 단기적으로 오기가 어렵고, 오늘 하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이니까 사실 크게 요동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뭐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들에 대한 움직임이었죠. 에코마이스터 하신 분도, 사실 1,300원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오늘 큰 요동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중 해프닝, 이게 내일도 흔들릴 수 있지만 크게 요동할 것 없고, 만약에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면은 선물 시장에 파생 시장, 선물 옵션 시장, 옵션도 포함입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 외국인들의 큰 돈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거기서 일단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는 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따가 아프리카TV에서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 나 도저히 혼자 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진짜 누군가는 정말 시장이 굵직한 것들 봐주고 종목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직접 받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특혜를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제가 직접 직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